그렇다고 해서 또 여기까지만 듣고 '나도 투기 세력이 한번 되어 보겠다.'라고 다짐하시고 부동산으로 뛰어가시면 절대 안 됩니다. 반갑습니다. 이번에는 추적 60분에서 모아타운을 주제로 취재를 한 내용이 좀 화제가 되고 있죠. 저도 이번에 시청을 하면서 이런 내용을 보태서 좀 설명을 드리면 좋겠다 싶은 내용을 한번 준비를 해 봤습니다. 다른 채널에서는 잘 다루지 않는 재미있는 이야기들을 많이 담아 보도록 할 테니까요. 구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이번 방송 내용들을 좀 깊게 파고 들어가 보면 좀 굉장히 어려운 내용들이 숨어 있기 때문에 어려운 내용은 일단 빼놓고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이번 방송 내용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눠서 보실 필요가 있는데요. 부동산 투기라는 하나의 내용처럼 묶여서 보이지만 엄밀히 말하면 도로지분 컨설팅 그리고 모아타운 지분 쪼개기 두 가지로 구분해서 보셔야 돼요. 이 안에는 이제 권리 산정 기준일, 분양 대상 규정, 구조래, 신조래, 소규모 주택 관리 지역 이런 복잡한 내용들이 많이 숨어 있기 때문에 관련 내용들은 채널의 첫 번째 영상 그 기사 해설 영상일 거예요. 거기에 조금 나와 있기 때문에 궁금하시면 함께 시청하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일단은 오늘은 도로 지분 관련된 내용을 중점으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로 지분은 온전히 투자의 관점에서만 봤을 때 물건을 잘만 고르면 수익성이 괜찮은 투자 물건인 건 사실이에요. 분양 대상 조건에 토지 90제곱미터 이상이면 아파트를 받을 수 있는 규정이 있는데 이게 이제 잘만 투자하면 수익성이 나쁘지 않거든요. 근데 이제 도로 관련해서는 좀 공부할 게 꽤 많기 때문에 일반 투자자분들은 아마 선뜻 좀 손대기 어려운 부분이기도 하고 구조례를 포함해서 연도와 일자별로 꼼꼼히 법령을 좀 따져봐야 되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실제 중개사분들도 많이 어려워하는 물건 분야 중에 하나입니다. 일단 방송에서 나온 내용은 서대문구 옥천동의 일대 모아타운 지정 지역에 이제 도로를 130명의 각기 다른 사람이 공유 지분으로 나누어 가졌다는 이야기죠. 이 경우에는 면적을 보니까 90제곱미터로 나눈 건 아닌 것 같고 관련 기사에서는 평균 10평 내외로 쪼갰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방송의 인터뷰 내용 중에 이제 보시면은 매수자 이제 통화 내용이 나오는데 뭐 1,000만 원이면 산다 뭐 이런 말을 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 말인즉슨 아파트를 받기 위한 지분 쪼개기와는 좀 다른 케이스라고 보셔야 된다는 이야기고요. 이제 매수한 도로가 포함된 지역이 모아타운 사업이 진행이 되면 프리미엄을 붙여서 거래를 하거나 관리 처분 단계에서의 어떤 이득을 바라보고 투자한 거라는 의미겠죠. 그리고 이렇게 10평 그 이하 뭐 이런 식으로 좀 잘게 쪼갠 이유는 도로 자체가 어떤 금융권에서는 담보 가치가 없기 때문에 대출이 안 나와요. 그래서 어떤 투자자들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잘게 쪼개 가지고 물건 하나당 단가를 낮춰서 여러 명에게 파는 그런 식으로 투자 컨설팅을 했겠죠. 이제 결국 이게 불법이냐 아니냐 뭐 이런 게 이제 결국 핵심일 것 같은데 이 자체가 불법이라기보다는 어떤 도덕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130명이 도로를 쪼개서 매수를 했다라는 내용 자체도 좀 굉장히 자극적이기도 하고 이제 엄격하게 이제 법적으로 봤을 때 이 행위 자체가 불법인지는 사실 좀 근거를 찾기가 애매한 부분도 사실이긴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또 여기까지만 듣고 '나도 투기 세력이 한번 되어 보겠다.'라고 다짐하시고 모아타운 도로 지분 이제 투자하러 바로 부동산으로 뛰어가시면 절대 안 됩니다. 제가 모아타운 도로 지분 투자할 때 주의 사항을 좀 하나 알려드리려고 해요. 일단 이 내용을 좀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모아타운 개념 중에 중요한 한 가지를 좀 아셔야 되는데 재개발 연구의 오프라인 모임에서는 좀 몇 번 나왔던 주제예요 이게. 존치라는 거에 대한 이야기인데 존치는 말 그대로 그냥 둔다라는 이야기죠. 이게 왜 중요하냐면 모아타운의 특성상 도로는 존치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이 말이 뭐냐면 존치되는 도로는 개발이 되지 않기 때문에 어떤 현실적인 수익을 보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인데요. 이제 모아타운이라는 거는 모아주택이 모여서 모아타운이 된다라는 건 이제 많은 분들이 아마 아실 거예요. 모아주택을 짓는 이제 방법은 총 네 가지인데 엄밀히 말하면 4+1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포함되어 있는 다율주택형, 소규모 재개발형, 가로주택형, 소규모 재건축형 이렇게 네 가지가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포함되어 있는 사업의 종류고요. 여기에 더해서 어떤 건축 협정이라는 걸 통해서 지하 주차장도 함께 쓰고 녹지도 함께 쓰고 용적률도
서로 주고받고 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는 건축협정형 모아주택이라는 것도 이제 추가적인 방식이 있는데 어떤 법에서 정한 방법 중에 하나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이 건축협정이라는 게 각 구성원 간의 이권이 좀 첨예하게 대립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제 모아타운이 실제로 진행될까 이런 의문을 좀 품게 되는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건축협정 관련 내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모아주택이라는 건 이제 소정법으로 진행된다는 이야기인데 이제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도정법에 의한 재개발 같은 경우에는 뭐 도로나 하수도, 녹지 이런 정비 기반 시설을 갈아엎어서 이제 진행을 하는 방식이에요. 그런데 이제 소정법에서는 이런 애들을 그대로 두고 진행을 하는 게 기본입니다. 타운 내에서 진행하는 모아 주택의 사업지 내에 포함되어 있는 도로라고 하면 이런 식으로 되겠죠? 이런 도로라고 하면 존치가 되지 않고 개발이 진행이 되는데 만약에 이런 도로들처럼 모아타운 내에는 포함되어 있지만 모아 주택의 사업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은 어떤 경계선의 구간에 있는 도로 같은 경우에는 개발이 진행되지 않고 존치가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죠. 이런 부분은 꼭 도로 지분 투자뿐만 아니라 어떤 모아타운이라는 이 사업 자체를 보실 때에도 재개발처럼 이 전체가 한 번에 개발이 된다라는 생각보다는 어떤 이 하나하나의 독립된 이 사업지들 간의 어떤 이권이라던가 이런 부분들도 같이 분석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를 반드시 명심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추적 60분에 나온 내용을 토대로 간단하게 도로지분 투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봤는데요. 이외에도 좀 제작해줬으면 하는 정비사업 관련 이슈나 지역이 있으시다라고 하면 댓글로 달아주시면 제가 잘 골라서 유익한 내용으로 영상을 만들어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